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할 말이 너무 많네요. 이번 시간에는 하엄경 입법개품 선지식에 창녀 바슈밀려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하엄경이 여러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그 입법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선대종자가 구도자죠. 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나보다만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도에 대해서 묻습니다. 그래서 53명이나 되는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데 그 중에 바슈밀려라는 창녀가 있어요. 참 종교에서 가장 신성해야 될 종교에서 어떻게 창녀를 찾아가서 도를 묻는가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몸입니다. 이 바슈밀려는 매음으로 자기 몸을 보시함으로써, 자기 몸을 팔므로써 중생을 제도를 하고 있더라. 이게 말이 되느냐? 말이 됩니다. 설명을 해볼게요. 남자들은 어떻습니까? 이 성욕이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또 괴로움이기도 하죠. 어찌 보면은 이 성욕을 갖다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도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유지하거나 증폭시키는 때 필요한 것보다 몇 배로 이걸 갖다가 너무 강하게 프로그램 해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자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죠.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따져봅시다. 사실은 모든 에너지와 욕망이 곧 에너지죠. 모든 욕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? 이 성에너지에서 나온다. 에너지 발전소죠. 이것 때문에 인간의 이 문명도 이 성욕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이 성욕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면은, 사람이 남자들이 이성으로 성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? 누가 그 약삭빠르고 싸가지 없는, 교활하기 그지없는, 뛰어난 것 하나도 없는 이 여자들한테 따라다니면서 물소짓하고 돈 갖다 바치고 비싼 선물 갖다 바치고 좋은 옷 갖다 바치고 매달리고 공주 대접하고 여왕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? 성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. 또 성욕을 갖다가 남자들이 이성으로 통제할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딱 후손을 이어갈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남녀 간의 사랑을 증폭시키거나 유지하는 정도로만 프로그램을 해놨다면은, 딱 알맞게 맞춤맞게 프로그램을 해놨다면은 남자들이 성욕을 이성으로 눌러버리겠죠. 그러면은 네 후손이 이어나가겠는가? 그러면은 지구는 생명은 끝이 나죠.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도 성욕을 몇 배도 아니고 나는 몇십 배로 증폭 과하게 프로그램을 해놨는 것 같다.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성욕 때문에 괴로워합니다. 뒤에서 설명하겠지만, 성욕은
자, 부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처벌 갖다가 뭐 인정은 안 되지만 옛날 같으면은 뭐 수도 없이 둘 수 있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둘 수 있죠. 그렇지만은 돈 없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인기가 없거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? 이런 사람들은 여기 창녀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 베스밀러가 매춤으로 매음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이 성욕이라는 것은 인간 3대 욕구 중에 식욕 다음으로 강한 거죠. 남자는 여자의 몸을 노리고 여자는 남자의 돈을 노리죠. 그 늑대와 여우들이 참 한판 경기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밀당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지나고 나니까 참 우스워요. 지나고 나니까 웃었지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돌린다면은 또 정신 못 차리겠죠. 이게 대성불교의 묘미다, 바스밀려. 그래서 조선시대 후긴강, 뭐 하여튼, 뭐 해방훈강,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비구니 스님 중에서 나병 환자들한테 자기 마음을 갖다가 보시를 하는 거라. 이 바스밀려 이것 때문에. 자, 나병 환자들은 보기만 해도 다 도망가고 꺼려 하는데 거기에 누가 몸을 줄 사람이 없겠죠. 그 성욕을 있으니까 성욕으로 괴로워하죠. 그래서 이 성욕으로 괴로워하는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이 비구니 스님, 여자 스님이 자기 몸을 갖다가 보시한 겁니다. 중생을 보살이라는 게 뭡니까?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거죠.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성욕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갖다가 자기 몸을 보살해서 구제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근데 나는 이게 뜻은 알겠는데 너무 심하다 싶고 오버한다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그냥 막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갖다가 불법화하고 옛날에는 형식적으로만 불법화했지 그냥 말로만 불법화하고 실질적으로는 용인을 했죠. 그리고 성매매라는 게 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없죠.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성매매를 나서는 여자들이 뭐 거의 다 97% 자발적이라 그러죠. 그런데 이게 누가 막았느냐? 한국 여자들하고 운동권들이 막았죠. 여자들은 이거 왜 막습니까? 자기 수요가 다른 데로 튀는 걸 막으려고 그러죠. 이 수요들이 저쪽에 창녀한테로 튀거나 안 그러면 결혼하는데 국제 결혼하는 거로 빠져나가거나 튀면은 한국 여자들은 수요자가 사라지면은 물건을 비싸게 팔 수가 없겠죠. 그리고 갑질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막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뭡니까 인형 그거 뭡니까 그거 인형도 막고 수입도 막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이 수요가 다른 데로 튀는 걸 갖다가 못 튀도록 해야지 남자들이 여자들의 소말 노릇을 하고 무슨 노릇을 하고 ATM기 노릇을 하고 퐁퐁한 노릇을 하겠죠. 그래서 막은 거고 정부 주사파 빨갱이들을 왜 막느냐. 이 사람들은 자기 이상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.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도덕성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여성 표를 갖다가 끌어들이고 여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. 근데 이상론은 이상론일 뿐이지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다. 야들이 정부 주사파 빨갱이들이 도덕성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항상 그걸 강조하는데
실질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더 물러나다는 거 이제 누구든 다 알죠. 자기들 운동권 사이에서 성공유락 하면서 그런 게 있죠. 그리고 그 지도자들 어떻습니까? 박원순 서울시장, 오거돈 부산시장, 안희정 충북 충남도지사, 또 정부 주사 빨갱이들의 부모고 엄마가 누굽니까? 북한 김일성 그 3대죠. 김일성 부자 뭐 손자 3대죠. 걔들은 뭘 운영하고 있습니까? 전국에 이쁜 여자를 갖다가 중학생부터 특별관리 해가지고 기범조까지 운영하고 있죠. 수많은 첩을 두고. 자, 이 운동권들하고 이 한국 여자들이 어떻습니까? 간과하고 있는 거 알면서 모르면서, 알면서도 행하고 있고 모르면서도 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일단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자발적 외출하는 게 자발적 여성들이 97% 8% 그러죠. 여기 뭐 그렇습니까? 호주, 뉴질랜드, 일본, 막 미국으로 해외 성매매 원정도 엄청나게 떠나죠. 일하기 싫어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, 또 생계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 자기 같은 여자들의 이 처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. 여성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성 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더라. 남성이 힘만 셀 뿐이지, 힘만 센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세다고, 다 강하다고 확대 해석한 일반화의 오류였지, 남자들이 다 강한 게 아니고 부기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죠. 소수만 쥐고 있을 뿐이지. 특히 인기가 없는 거나 돈이 없거나 노천각이거나, 그래서 장가를 못 가고 있거나, 안 그러면 장애인이거나 또 이혼남이거나 또 호랍이거나, 이런 사람들은, 이런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다. 그저 쇼가 딴 데로 튈까, 또 이상론이 빠져서 그렇죠. 신라시대 때, 고려시대 때는 불교라서 성을 갖다가 안 먹어서 성을 그렇게 자유롭게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자유롭고 더 잘 살았는데,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유교를 내세우면서 성리학을 내세우면서 남녀 칠수 보정석으로 있었지만 어떻습니까? 양반들 자기들은 수많은 첩을 두고 그러면서 내로남불했죠. 그 이상론하고 현실은 안 맞는다. 그리고 사람이 식욕하고 성욕은 인간 3대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 막을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음식하고 이 남녀 간의 일이라는 것은 공자도 인정을 한 거죠. 강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강물을 갖다가 뚝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 강물을 계속 막을 수가 있습니까? 강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천년이고, 근데 뚝을 가로막는 것은 1년이죠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인간이 만든 규칙인 도덕이 자연의 법칙인 섭리를 못 이긴다. 이렇게 성매매를 갖다가 지금 막고 뭐 창녀촌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게 성범죄로 터져 나옵니다. 조선시대 때에는 왜 창녀촌을 갖다가 그 유교사에서 알게 모르게 허용을 했습니까? 그 신하들이 막 반대한다. 유교 국가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,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똑똑한 신하 하나가 그걸 허용치 않으면은, 도망갈 곳을 터주지 않으면은, 물길을 갖다가 조금 곁으로 흘려주지 않으면은
성범죄가 만연하고 그 피해가 결국은 우리 양반한테까지 옵니다. 그래서 묵시적으로 허용해야 됩니다. 이래서 허용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우리 책에서 다 알지만은 뭐 하성에서 온 남자, 수성에서 온 여자 뭐 그 웬만한 사람 보셨죠? 남자가 많으면은 꼭 이 사이가 불안하고 혼란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 숫자를 없앱니다. 신이 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프로그램 해놓은 이 성 에너지,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기 없거나 돈 없거나 노총 장가 못 가는 사람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뭐 이혼남이거나 뭐 호랍이거나 이런 약자들, 성약자들, 사회적 약자들, 이거 막으면은 결국 사회 혼란하고 전쟁 터지더라. 그 피해는 어디로 돌아가느냐? 성매매를 반대하고 막은 일반 여자들한테 돌아옵니다. 우리도 대승불교의 그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해드리면은, 불교에서는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. 삼법인이 뭡니까? 재무산, 제법무화죠. 일반적정이죠.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. 그때 맞는 답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.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10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꼭 죽어야 한다면은 한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죠.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성병이 일어난 겁니다. 또 원시불교, 초기 불교에서는 점치거나 점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놨어요. 근데 환경에 대승불교에 오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리석은 중생, 불쌍한 악어들에 의해서 점 이런 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점을 쳐주라고 그럽니다. 우리 창녀인 바수밀려가 매음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. 대승불교의 중생 구제죠. 또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공부는 반복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. 부처님 당시에 백정이 있었는데 강액도화라는 백정이 있었어요. 이 백정이 자기는 매일 살생을 하는 거라 안 할 수도 없어. 자기 직업이 대대로 내려온 게 그거고, 또 부모하고 처자식을 봉양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죠. 근데 하려니까 괴로워.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,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소들이 말이야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서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괴로워하는데, 네가 이 소 가죽을 벗고 빨리 벗게 해주는 거다. 그래서 인간으로 환생토록 해주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해라. 그 백경이 들어보고 맞거든. 그 뒤부터 가가지고 오는 거냐 맞아. 신나게 때리는 거야. 그렇습니다.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. 먹고 살기 하는 것은 모두 다 신성하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뭐 술집 계통이나 뭐 창의촌 계통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 환경 입법백품에 나오는 바슈밀려가 매음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,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런데